책임, 자조, 배려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제 그 프롤로그인데요. 현재를 탕진, 미래를 착취하는 정권,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좀 뒤는 디테일해요. 그래갖고 전체를 두 갈식으로 묶어서 이러니까 이렇다 이거죠. 보면. 목숨 걸고 애써 지켜 그런 가치 있는 것을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요. 지키는 그런 정권이라면 그렇지 않나 그런 얘기죠. 두 번째, 평등주의에 함몰된 자학적 경제관에 빠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땀과 눈물을 요구하지 않고 복지에 기대게 해서 정부의 의존을 타성화시킨다면 그런 정권은 안 되겠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후속 세대 부담을 전제로 미래 자원을 미래 끌어다 쓴다면 이것도 미국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기업인이신데 일자리 플랫폼으로서의 기업을 정권의 판단에 따라서 생산 여파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죠. 절대 선형 오류에 빠져서 과거의 축적과 전통을 부정해 미래 토대를 없앤다면 이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축소한다 그런 얘기죠. 중요한 얘기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뭐 금방 아시죠? 현재와 과거가 다투면은 미래를 잃는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폐의 확신은 신적폐를 낳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폐란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요. 현재와 과거가 좀 다투면 미래를 잃는데, 제가 좀 전에 그 보여드린 대로 이거 아닙니까? 제일 아래 보시면요. 절대선의 오류에 빠져 과거의 축적과 전통을 부정해버리고 미래 토대를 없앤다면은 이 도대체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총괄입니다. 네, 총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조건하에 실제 실험인데 느닷없이 분단되잖아요. 그리고 두 세대 경과된 다음에 뚜껑 열어보니까 이런 차이예요. 칼로리 차이죠. 결국은 체제의 차이입니다. 체제 승자로서 우리가 너무 지금 뭐예요? 못 누려요, 보면요. 패자처럼 행동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다시피 2017년에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한국의 50분의 1. 물론 이제 약간 스케일이 좀 다르지만은 약간 50분의 1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어떤 척도들을 하면요. 체제하고 제도는 인간의 본성과 부합하는 것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제는 궁극적으로 생존과 번식의 친화적 이해됩니다. 대한민국이 체제 승자 맞죠? 그러면은 체제 승자로서의 대한민국의 근대 여정은 어떻게 완성되어야 되겠습니까?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완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이것이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요. 보시면 2차 대전 후 공산주의 국가, 한국을 찾아보세요. ROK,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여기 휩쓸리지 않았어요, 사실요. 네. 오른쪽 보세요. 소련 붕괴 이후에 공산주의 국가는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요. 네. 여기서 살아남았는데 왜 우리 승자가 도대체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그런 일이죠. 화나세요, 여러분들요. 네.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됐습니다. 역사적인 그 사전이죠. 대통령 궁을 그냥 뚫고 들어간 겁니다. 테일러 장군이 얘기를 월남에 한국에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면은 운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운명. 뭐 디테일은 뭐 건너뛰겠는데요. 월남 패망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고 who is it?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페르버 선언 이거는 사실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2017년 7월 6일 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쭉쭉 나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디테일을 보여드리면요. 이거죠. 페르버 선언. 그래서 신한반도 평화 구상. 하지만은 치명적인 패착입니다. 페르버 선언은요.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국제와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선서 보면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고 이렇게 나와요. 나는 국가를 보유하고가 아니에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면 이렇게 나갑니다. 선서가.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죠.
헌법 제4조를 소개해드리면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4조예요. 4조. 이걸 왜 부정합니까? 도대체 이거를 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죠. 그러면은 여기 보다시피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고수하고요. 적과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화가 정착되면은 남북 간 합의위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지금 무슨 뭐 몽상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평화가 정착되는 걸 물어보는 거죠. 통일은 역사적으로요. 힘의 관계가 반영된 인위적인 정치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상태를 꾸려앉히는 거죠. 절대로 합의 위한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네, 합의 통일 이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북한의 경제, 체제는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양립할 수가 없죠. 민족이라는 어떤 주술, 평화의 환상에 우리가 함몰되면 노예의 길을 자초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 제가 조금 표현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또 녹화되니까. 그래서 노예의 길을 자초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애써 지켜온 거, 이거 왜 이렇게 버립니까 도대체? 네. 그러니까 현재를 탕진하는 정부가 되는 거죠. 빌리빈 리얼월드 레이건의 어록을 하나만 좀 소개해 올릴게요. 레이건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적에 대한 순진한 허용 정책이나 희망적인 사고는 어리석은 짓이며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대신하는 것이다. 순국 선열의 희생을 대신하는 것. 얼마나 엄중한 얘기입니까? 허용 정책은 유화 정책이고요. 유화 정책은 전쟁과 평화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쟁과 항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네. 알렉산더 해밀턴 무지하게 집약된 표현이에요. 위험보다 치욕을 택하는 나라는 지배당할 마음을 갖고 있으며 지배당에 마땅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야사를 보여드렸는데 누가 체제의 승자입니까 도대체? 근데 우리가 그게 고정 안 되었습니까? 근데 왜 그걸 갖다 지키지 못하고 프라이드가 없는 거죠? 무슨 필요보상이 도대체? 그건 아니죠. 외교 난맹상. 사실은 그 한미동맹도요, 무지무지하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닙니까? 선물을 줘준 게 아니죠. 근일 4월 11일, 불과 뭐 몇 달 전이죠. 한미 정상회담 그 백악관 방명록에 쓰기를 누구도 가지 못한 평화의 길, 위대한 한미 동맹이 함께합니다. 아무도 가지 못한 평화의 길,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야 이런 얘기죠. 한 번도 경험하신 거 이런 문의 창작반, 뭐 좀 고2 정도쯤 되면 그렇게 감상적이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네. 아무도 가지 못한 평화의 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뒤를 보세요. 위대한 한미 동맹에 같이 한다라고 썼지만은 읽기는 위대한 남북 협력이 함께 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사실이요. read하고 write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사실을 발표했지만 읽기는 뭐죠? 한미 동맹이 아니고 남북 협력이 함께 간다는 거죠. 참 보면은 좀 너무 신중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요구하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무슨 스몰 딜, 뭐 하나 변형된 그 디나스티, 그거 왜 제안합니까 도대체? 동맹이면 도대체 뭐 같은 데를 쳐다봐야죠, 같은 데를. 그래서 왜 딴 데를 쳐다봅니까? 북한의 비핵화 담보 없이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이걸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 간의 신뢰가 쌓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요. 한미 간에. 무슨 누구도 가지 못한 평화의 길, 위대한 한미 동맹이 함께하니까 너무 좀 죄송하지만 좀 천박한 표현이에요. 천박한 표현.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이렇게. 중국의 좀 치욕적인 불정이죠. 이거 다 보시는 겁니다. 여기 파랗게 있는 게 서울이죠, 서울. 여기 아래에 여기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출처를 밝혔고요. 2018년 좀 1년 좀 넘었는데 여기 보세요. 최근에요. 지난 2월에 한중 환경장관 회담이 열렸어요. 중국 측 대표죠. 리 부장이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취지죠.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이런 결례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결례가. 조 장관은 조명했는데 얘기하기를 미세먼지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이므로 양측 과학자들이 참석하자고 답변. 이걸 답변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정치가 아닌 과학의 문제는 사실은 쇠고기 문제에 그때 국한된 거죠. 쇠고기 문제는 뭐죠? 과학의 문제죠. 미세먼지 과학의 문제, 이게 동시에 정치 문제입니다. 이게. 이걸 갖다 환경장관이 찾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불역 외교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아니, 도대체 뻔한 건데, 좀 전에 우리가 뭐, 사실 돌아가기 좀 민망한데, 이게 뻔한 아닙니까? 이걸 갖고 도대체 증명해라. 한 대 때리고 네가 아프고 나한테 보여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요즘은 국격해서 우리가 자초한 겁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공식 연설에서 사전이 아니라 사전 공식 연설에서 포인트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존재가 빛나는 국가이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에 작은은 제가 집어넣었어요. 없어요 원래는요. 주변에 많은 산봉우리가 어울려서 더 높아질 것과 같아요. 제가 이거를 그때 간절히 듣고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베트남도 사실은 뭐죠? 좀 중국하고 싸우는데 뭐가 아쉽다고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것도 공식 연설에 사담은 좋아요. 사담은. 그 다음에 또 하나 포트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가서는 전 인류가 함께 꾸는 꿈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도 도대체 뭡니까? 왜 전 인류야? 왜 전 인류예요? 그런데 상대방 동의를 구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이거를 보면요, 우리가 이걸 자초한 국격 발생, 그러니까 얼마나 큰데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한미 간에 그렇게 뭐죠? 엇박자를 내고, 중국 대신 힘을 불정적으로 하고 말이죠. 우리가 도대체 뭐를 지켜서 모르는 거예요. 사실 민주주의 시장 정권에서 이렇게 액세스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현재 승진하는 정권이다 보는 거죠. 이가 아마 좀 돌아서 청와대 갈지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창피한 게, 17년 9월 21일, 여기 몇점 보시면, 72차 유엔 총회예요. 이 얘기입니다. 제가 그대로 받아쓴 거예요. 딕테이트죠. 나는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 정신이 불면한 성취를 이루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아니, 이렇게 기록 연설관을 갖다가 보도 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난 겨울, 그렇다 쳐요.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 정신이 불면한 성취. 아니, 도대체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유엔 총회 참석자들이 촛불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전원에서 알고 있는 건데, 마크롱에게도 촛불혁명 성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혁명은요, 사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그죠? 인권. 그걸 갖다가 확립한 자유평등, 그죠? 인권을 갖다가 쟁취한 그런 혁명 아닙니까? 도대체 뭘 갖다 이거를 마크롱한테 가서 촛불혁명을 소개합니까, 이게? 소개한다고 소개가 됩니까, 도대체? 콘텐츠가 없는데, 도대체.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창피한 거예요. 촛불혁명의 투명적 인식 오류, 헌법 1조 2항을 폐절, 우리나라 헌법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폐절했죠? 모든 권력은 촛불을 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폐절한 거죠. 이때 국민은 뭐예요? 주권제는 하나의 상징이 출상이 지금. 부주제가 폐지됐잖아요. 따라서 빈자리가 된 국왕을 대신하는 상징으로서의 국민을 의미하는 거지. 대중적 집회에 참석한 촛불을 든 사람이 이게 국민이 아닙니다, 지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대체. 네. 민주주의가 대민주주의가 된 이유가 뭡니까? 국민이 국민을 스스로 직접 지지할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는 영토가 넓어서 국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최선이고 대의제가 사탄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문재인 촛불혁명,
그렇게 나오고 그때 기억하세요. 보충분 계신데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통역이 되면서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미안하지만 앞을 지나서 앞을 지나서 얼마나 더 보면 모욕입니다. 얘기하는데 지금 앞을 지나서 누가 원수인 대통령한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좀 보시면요. 그 광장 민주주의를 굉장히 잘 차단해요. 불란서가. 뭡니다. 프랑스 헌법 3조 1항 보면 똑같아요. 국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맞습니다. 주권자이면 하지만 국민은 대표자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가 주권을 행사한다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경로를 갖다 뭐예요? 경로를 그러니까 주권 행사 방식을 대표자하고 국민투표로 한정을 하는 거죠. 주권. 그렇기 때문에 광장에서 주권 행사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불란서 그 측면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 사회가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3조 2항을 보세요. 2항은 금방 소개해드렸고 2항은 더 중요합니다.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의 행사를 즉석에 부여받을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은 국지를 흔들 수 있는 헌법 개정자문위원회 위원이요.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의 행사를 특별하게 부여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주권 행사 방식은 뭐죠? 대표자나 국민투표가 한정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도대체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라고 그런 괴물이 나타나서 우리나라 국가와 정책을 갖다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게 말이 되는 거죠. 도대체. 이렇게 헌법을 유행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학적인 경제가, 저는 경제 교수니까요. 우리가 2018년, 불과 100개월 전에 한국이 드디어 3050 클럽에 안착했어요. 3050은 땀과 눈물의 결실이에요. 제가 늘 표현하는 거죠. 땀과 눈물의 결실이에요. 사실상 G7이에요. 7나라예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이에요. 카나다 무지하게 크죠. 하지만 거기는 5천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련은 얼마나 큽니까? 거기 무대 3만 분이 안 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뭐 3만 분이 안 돼. 따라서 3050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는 G7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왔겠습니까? 식민지 지배를 당한 한국이 두세대 만회를 가져왔다고요. 이게 뭐냐. 그렇지만은 2018년 이 성취에 대해서 2019년 1월에 기자회견에서 얘기하기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도가 큰 나라로 전락했다.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3050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 만드는 겁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경제 성장하면요, 기본적으로 절대적 부분에서 빈곤층이 많이 넓어집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빈곤을 정리하면요, 상대적 빈곤은 영원히 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를 잘못 정리한 거죠. 풀지 못한 문제를 내는 거는 뭐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래 또 표현하듯이 알뜰폰을 가질 수 있으면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틀린 그렇게해서 이거 빈곤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도가 큰 나라를 전락했다? 전락? 아닌 걸로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OECD 회원국에서 진행해서 보면 가운데 위치가요. 한국이에요. 오른쪽이 좀 불평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왼쪽에 이제 평등 큰 나라죠. 그래서 한국이 늘 불란서보다 조금 불평등도 높고요. 그리스하고 미국과 한결 낮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색깔이 보이시죠? 보면 좀 있어요. 진행했을 때 볼때 우리가 이렇게 가장 극심한 불평등도에 빠진 나라는 아닙니다. 지금요. 또 다른 척도로서 우리가 빈곤율은 뭐냐면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소득의 한 이하의 인지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지금 보면은 14%. 그러니까 국민소득 50% 미만 14%예요. 그래서 14% 잘 알아야 되고요. 미국은 18% 됩니다. 한국 돌아가겠고요. 한국의 상황이에요. 모든 대식을 갖고요. 이러면서요. 소위 말해서 5분의 1이고 상의 80%는 잘 사는 걸 분야에 놓고 못 사는 걸 분야에 놓으면 100을 터지게 되죠. 근데 한국을 보면은 2015년에 5.1, 5.1. 그리스 6.0, 그리고 8.5, 이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충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어떡합니까? 자기 안전망을 풀어야 되는 이거 같으면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정치적 기회가 되니까 가장 이렇게 팩트가 아니면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성들이 항명되고 학적인 정대관을 다시 이런 정권이라면 현재의 착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사업을 받았을 거예요. 해야 되는 게 경제적 기회는 사전적으로 공정해야 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공정해야 될 결과는 정의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얼마나 부족하냐 싶습니까? 이사를 보고 제가 한 번에 이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거 보면 경제적 기회가 사전적으로 균등하게 주어지고요. 나중에 균등하다면 제가 있는 기회를 가르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르치게 돼요. 어디에 지금 균등, 공정, 정의 같은 단계를 있습니다. 기타 처리하고 복수 관리하고 코끼리를 줄수 있습니다. 이것도 눈에 참작과 눈에 참작과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점을 보는데 똑같이 쓰고 쓰고 똑같이 방해하고 똑같이 반복해요. 그걸 열심히 했을 때 이건 아빠는 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특별한 거죠. 근데 도대체 뭐가 도대체 결과가 정의로워야 그게 무슨 얘기고 결과가 정의로워야 된다는 건 소득이 물리적으로 세부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개입적 큰 정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의 분들이 도와줄 수도 없는 거죠. 처음부터 지금 정책 사고가 가장 특별히 그런 정도입니다. 어렵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통장은요, 항상 불평등 수반합니다. 불평등 수반하지 않은 통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난할까 아니면 소득 불평등도가 조금 악화됐지만 통장하는 따라 우리가 선택하면 당연히 후자로 가야 되는 거죠. 이 그림 보시면 왼쪽은 못 살 거예요. 오른쪽은 포기해요. 하지만 오른쪽은 뭐죠? 그건 넓어지는 거예요. 아래 제가 설명 올렸듯이 통장에 따른 소득분포가 이제 그걸 규정을 하는데 평균도 커지고 분산도 커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 넓어지면 할 수 없어요. 넓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불평등을 갖다 우리가 사후적으로 관리하다가 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보면은 통장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니죠. 여기 이제 양극화를 갖다 우리가 좀 너무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소득 분배 불평등 심화를 좀 분리적으로 고쳐볼 거예요. 그러면 양극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 공통된 문제예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 되죠?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그걸 인내하고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성장의 가치를 갖다 가지고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요. 양극화는 상당 정도요. ICT 기술 발달에 따른 생산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 분업의 심화에 연유하고 있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ICT 기술이 지금 발달했죠. 그래서 디지털 해보가 디지털 해보나 그것이 양극화에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말해보세요. 경제가 산업화 단계를 넘어 지식기반 사회로 발전할수록 고능력 사회가 될수록 학생 숙련이 진행될수록 소득 불평등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전부 다 국민이 다 국절이라면 못해 보게 하는 정도 얼마나 넓어요. 보면 한겨울 갖다 중절을 통제해보세요. 거기서 뭐게요? 영국 사회에서 도대체 뭐 맹점을 공정을 주고 쓰는 것들이 제가 안 됐잖아요. 지금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장은 다른 곳에 불평등을 갖다 수반하는 거고 학비는 뭡니까? 불평등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느냐? 그냥 안전망 통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우리가 지금 평균 함몰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경제 운영은 제로성이 아니에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생각하기를 앞집의 김서방이 성공해서 뒷집의 박서방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제로성이죠. 그렇지 않아요. 경제가 좋으면요. 김서방도 잘 되고 박서방도 잘 되고 설정도 잘 되는데 안 되게 하면 돼요. 피부자가 수반식이 나타나서 또 가능하겠습니까? 피부자가 나타나서 그의 불평등은 심해졌죠. 아주 그의 성공으로 새로운 앱이라는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모든 등장은 불평등을 높이고 양질의 양극화에 양질의 그렇죠. 그의 성공으로 가난한 사람의 삶이 못 빠졌는데
그 사람의 뭐예요? 기업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해적 부활처럼 가능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결정되는데 처음 그렇게 장부가 없고 뭐 어떻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고 진짜 그 상황들인데 강원도 어디가 양성 회를 들어보고요. 우리 가족애들이요 하루 딱이라도 다 날개 신발 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리 노래를 치우리라도 공도 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 안 돼요. 뭐 도대체 내가 양국과 헐 못한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2015년에 행복 모금을 이제 들어오고 나서 바로 뭐랬고 인구도 말기 전에 멜트 있다가 1월 초에 공식 기자회견을 했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속 불평등 국가를 전략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지상에서 팩트 어긋나잖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실패, 그리고 저성장, 고용창사, 기업 투자들 경제 위험이 있습니까? 없죠. 천상에는 현재 본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이전에 근원적인 말을 빨리 시험입니다. 어디 수출하게 어디 아버지가 도대체 뭐냐? 딱 하나 얘기해볼까요? 개인 자유 시장이 없어요. 그들은 이데올로기는 개인 자유 시장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까지 인류가 뭐죠? 진보의 진보를 거듭한 것은 뭐냐면은 개인을 인정했고 사유를 갖다 보호했고 시장을 갖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개인 자유 시장이 없어요. 뭐가 있어? 전체주의적 국가 계획주의 이거 바로 뭐냐면 실패의 이름이 됩니다. 마더펠리시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개인 자유 시장이 없다. 그런 게 있어요. 통계 충전 방지를 가진 역사적 그런 통계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거는 유명한 이제 교과서에도 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세 증가 폭이 있는데 잘 보시면 2018년 1월부터 이제 세금들은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그래갖고 또 벌어지는데 2018년 8월 되니까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죠? 2017년 8월 대비 2018년 8월에 그렇습니다. 고작 3,000, 저도 뭔가 따지려고 했어요, 공이. 3,000. 그러니까 고용률 낮은 거예요. 매년 30만 명의 고객자가 신규로 노동장에 들어와요. 그러나 30만 정도 매년 기존구에 한국에서 오히려 8월에 30명, 그 전에 5,000명, 5,000명, 3,000명. 이러니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통계 성장 경제를 가지고 역사적인 그런 이건 아주 항상 남아있을 그런 역사적 그림입니다. 만약에 비관은 어떻게 될까? 비상성장이 성질되겠네. 비상성장은 이게 뭡니까? 정부는 맨날 생산 인구 감소를 강세를 삼아요. 그러면 생산 인구가 감소하면 고용률은 올라가야 되는데 고용률도 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모든 기초효과하고 생산 인구를 공식하지 못한 정부죠. 아까 말씀드린 나적들의 친구 개인 자유 머릿속 가장 최근 5월 25일 이건 며칠 전이죠. 더블 파나미스트예요. 더블 이노이건 저는 필리핀 기술과 붐이에요. 부유한 나라들은 지금 뭐냐면 사상 유례 없는 취업 포함을 좀 누리고 있어요. 여기 참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저는 공감상하면서 여기 뭐죠 이게 이 알아주신 분들이 있는 그렇죠? 그때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피자 딜리버리, 그 다음에 이제 초콜릿을 끄는데 감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라벨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플랜을 짜는데 그래서 플랜을 짜는 사람 그 다음에 정보를 이제 얼마나 지금 보니까 포함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보면은 OECD 3분의 2가 영국, 독일, 캐나다, 소를 포함해서
3분의 2가 기록적인 경제활동 인구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세기 만에 실업률 36%, 거의 분리 정도예요. 6%만 돼도 완전 고용을 보는 게 36%입니다. 일본이요, 청년 고용 호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의 고용률이 77%. 이거는 뭐 그냥 나왔는데 못 믿을 정도예요. 메이 연구소장이 지난 2월에 영국이 기록적인 고용을 누린다고 발표를 했고요. 모리슨 호주 시장은 극적으로 작년에 매일 73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고용률 그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도대체 뭐냐? 맨날 도대체 세계 경제가 나쁘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이게 지표가 되고, OECD 노동시장의 부족 변화인데, 거기에 하이어 앤 로우가 되죠. 그러니까, 새로 실업을 시켜가지고, 실업률을 낮췄다고 그러죠. 그걸 볼 때 뭐냐. 여기 2018년 정도 쭉 내려오잖아요. 뭐냐. 실업률이. 하이어 앤 로우가 되는 거죠. 새로 고용을 했고 그 결과 언employment로 이렇게 나눠졌다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고용 형태별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 아래 보시면 인발런터리 파트타임,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파트타임도 실업률이 줄고요. 템포럴도 약간 좀 줄고 최근에 왔고 그 다음에 로우 페이도 주는 거죠. 이게 지금 OECD 평균이에요. 도대체 왜 다 같이 다 나쁘다고 그렇게 매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은데. 근데 여기 좀 보세요. 이카노미스트가 분석한 대로 하면 왜 고용봅니다. 이 정도로 벌써 분석을 했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노동시장의 어떤 효율성 조절을 했고요. 기술자도 기업을 연결한 ICT가 조금 발달했잖아요. 누가 어디 있고 누가 뭘 필요한지 금방 알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그만큼 줄었다 때문이죠. 근데 여자들한테 또 패밀리 팔레시스에 갖고 여성 근로자의 가성과 일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전반적인 학력 증진에 따른 생산성 개선. 중요한 겁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노력. 노조의 단순 협상력이 약화되고 있고요. 근로자가 회피를 노력하기 위해서 유연 운동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건 다 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지 시스템이 개혁이죠. 수혜 자격의 신사를 강화시켜가지고 실업급여를 또 뭐죠? 장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타이트 뭐죠? 터프 엘리지빌리티 테스트. 그러니까 수혜 자격을 갖다가 굉장히 강화시켰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부는 모르죠. 그러니까 국가 기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오해가 뭐냐면은 기술 주거가 뭐죠? 고용을 줄일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 주거는 결국 아니라 고용을 감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 둘, 셋, 넷, 일곱 가지가 뭐죠? 같이 결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OECD 3분의 2가 정작 싹 보직하는 얘기예요. 한국 도대체 뭘 했더니 한국 우리나라 이게 트럼프를 보세요. 80.9에서 76.4에서 72.8 수영장에 어떤 슬라이더가 보이죠? 그래서 쭉 내려가는 게 뭡니까? 제조업 평균 가동률 추이입니다. 네. 설비 투자가 감소되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생산 능력을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공장 가동률까지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고 최근에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피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갖다 세금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로 이거를 메꾸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실 이게 비정상입니다. 지금. 앞에 한번 비교를 한번 했어요. 아까 이거를 이게 폐기창구하고 이건 참 소득주도 성장 이거는 좀 너무 좀 지침한 거죠. 웨이드레드 그로스 이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그냥 뭐 조건이 있어요. 임금주도 성장이죠. 근데 이걸 갖다 사용하면서 자영업자를 유치해갖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걸 비틀었어요. 가장 나쁜 게 바로 어떤 절충이에요. 철학 없어요. 그냥 편의적인 사고에서 절충하는 거죠. 편의적 사고가 비틀음이 원죄예요. 해상적인 논리적인 종합성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했으니까 정책 비용이 배제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의 모든 정책 올해 맞았다는 것이죠. 맞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왜 이럴 거냐?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레벨들을 얘기하는 건데 성장이 분별이 이끄는 게 아니라 분별과 성장이 이끌어야 이렇게 가면 이 소리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항상 성장은 고통스러운데 결국은 분별과 성장까지 담궈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논리를 없앤 쪽이에요. 보통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답을 갖다 뭐 했을 거예요. 먼저 제시하고 그 문제를 내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시니컬한 이건 소득주도 성장은 마차로 말을 거냐. 마차로 말을 거냐는 건 마차로 말. 이 그림을 제가 열심히 찾아서 있더라고 해보면요. 소득주도 성장은 마차로 말을 거냐. 이게 무슨 말이지? 참 이런 코미디가 있습니다. 미니멈 웨이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아닌 정치위원회가 임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치위원회 틀렸습니다. 그래서 임금위원회가 정치위원회 뭘 생각했죠? 2년 사이에 30%야 30%.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오른 최저임금에서 고용이 유지가 된다고 가정하면 내 소득이 증가되죠. 하지만은 오른 최저임금에서 내가 고용을 못해요. 지금요. 고용된다면은 이건 가정법이죠.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똑같은 거죠. 이 29.1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내가 목숨 부지한다는 이런 얘기죠. 고용된다면은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최저임금 올랐지만은 내가 직업을 잃는다면 다른 거가 올랐다면 내가 70%도 감소. 한 번도 안 보고 그대로 뭐예요. 모든 사람들 갖다 모아서 29.1%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줄 테니까 소비하시면 참여는 됩니다. 이런 어땠지? 이런 낭만이야. If I were a boat, I would fly to you. 뭐가 다르냐? 너무 참되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어떤 사회에 100명이 있어요. 실업률 10%, 취업적 90명 되겠네요. 시급에 5,000원에 이걸 올리는 거예요. 1,000원으로. 그러면은 인상 전 5,000원, 그죠? 인상 후 2,000원, 그죠? 경제활동인구 100명 똑같죠? 고용인은 90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시간은 10%가 되겠네요. 임금 총액을 보세요. 90명이 0.5, 그죠? 45만 원이 임금 총액이에요. 이건 인상 후에는 나눠받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5만 원을 0.6만 원. 그러면 75명에게 커버는 못해요. 75명에게 커버는 못한다는 것은 예전에 뭐예요? 고용되었던 90명에서 15명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 총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생산성에 따라서 결국 임금 총액을 좀 더 큰 몫으로 나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0명이 고용됐는데 지금 75명이 정말 사람들이 25%된 거죠, 보면. 5,000원에다 받은 사람이 지금 15명이 해보려면 정해진 임금 총액을 소득 불정하니까 양극화도 심해지는 거. 따라서 최저 임금 발 양극화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뭘 생각했을 뿐이요. 임금 총액이 심리적인 빌려내야 당분간 짧은 시간에 생산성을 반영하는데 어디 이것이 늘어났어요. 어디 뭐 지하에 갔었습니까? 도대체 하늘에서 만화가 내려옵니까?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게 문정부의 성적 5도, 이건 사실 5도보다도 성적 분식이에요. 아주 막힌 사람들이거든요. 딱 한마디 이겁니다. 왼쪽 보세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임금 공포 변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16년에, 18년에 7월 선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말에 그런 보세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임금 근로자들에서 5분의 배율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럼 연결해보세요. 최저임금 올리니까 오른쪽 보실까요? 최저임금을 올리니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고요. 임금 격차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최저임금 왜 더 안 올립니까? 왜 그러죠? 이거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아 승자만 골라낸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시집가고 예외 근로자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 의료통장 이상 되니까 그렇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랬어, 이게. 그야말로 세수 임금 올라갔을 때 팩트를 봅니까? 민노총에는 정규직의 팩트를 봐요. 그 팩트를 보면 분명히 뭡니까? 지금요. 거의 좀 이렇게 비중이 줄고 5분의 배를 줄지나 이런 거보다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는 발전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좀 자식적이고 아끼랑나고 말이죠. 운전도 통계없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 나습니다. 어떤 일기란 분이 그런 A4맨이 A4맨 미래세대 신규는 이렇게 된 얘기주의예요. 보시면 경제 성장률을 이제 보면 경제 성장률을 뭐냐면 실제 성장률은 인프레 과환경 그래서 예산 증가해야 돼요. 경제 성장률 따라가면 괜찮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2019년에 그야말로 예산이 9.7%를 했어요. 2016, 17년 얼마나 이게 양장에 올라갑니까? 2.9, 3.7 바로 뭐냐면 경상 성장률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집권하고 나서 7.1 그 다음에 올해 뭡니까? 9.7에 9.7 그래서 올해 그래서 내년에 5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전부 분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의견 색깔을 잡아주고 그러면은 이건 도대체 모르죠. 있을 때 있을 때가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안 썼는데 내년도 값실을 미리 먹어치는 거예요. 내년도 파종을 값실을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미래 세대의 어떤 구물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한국의 탈모 현황인데요. 탈모비가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다시코 얘기하는데요. 이게 보세요. 여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이와 밀도 테스트가 조금 공동 부분 쉽게 말해서 그 한전 관련 그 7개 자회사 작품에서 국채가 119조 절대로 한일 119조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결국 뭐냐면은 국가의 국채를 갖다가 공급에 나눠갖고 은닉해서 그만큼 우리가 국채가 작다라고 사실 통계를 불식한 건 뭐가 되냐면 서울에 강남 강북에 있는데 강남을 빼고 강북만 해서 500만 인구로 얘기하는 건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뭐 예산이 좀 넉넉하고 괜찮다 국가에서 재산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청년 수당을 요구하는 청년 단체 아니 도대체 그 청년을 해고 되지 뭐래도 됐어요. 이 젊은 친구가 일을 안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일을 굉장히 했어요. 뭔지 몰라도 지금 청년 활동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면서 수당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몰골을 발사할 것 같은 것이 얘는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능력이 있겠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히터드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국가 경영은요 똑같이 기업 경영하고 그런데 사실은 기업은 뭐 잘못하면 도태되죠. 하지만 정부는 보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해야 할 일,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이걸 못하는 그런 기업이 도태되는데 정부는 그걸 남아주는 힘이 됩니다. 그 아래 보세요. 인구 절벽 상황에서 출산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가동성 같은 무슨 소금 살포형 정책만 추진해요. 솔직히 10만 원을 들어도대체 어머니 스타벅스 가서 커피 먹고 미안하지만 뭐죠? 진짜 배달에 먹는 그런 게 되는데 인프라를 구축을 인프라를 그걸 안 하고 소금 살포하는 게 뭐죠? 그거 보셨잖아요. 청년들이 보였죠? 잠깐 이후에 돌아가다가 생각만 됩니다. 말도 안 되면 말이나 됐어요. 좀 정신적으로 보면 하기가 뭐나 그렇죠. 헤카토 모로텔레 이태리 말을 용서하지 못한대요.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죠. 낭비하는 거. 기업가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죠. 우리나라 민영장 이중으로 죄를 짓죠. 국가 예산을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기업이 이윤을 내기 어렵게 촉박한 규제하는 건 만들어요. 이 도대체 이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네?